지금 이 영상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요즘 길에서 쓸데없이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혹시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아마도 그 순간 이미 표적이 된 겁니다. 사진 찍어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잠깐만요. 이 한마디에 카드 분실에 통장 털리고 집까지 털린 분들 실제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상담 중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친절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피해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범죄는 전화도 문자도 아닙니다. 사람 얼굴 보고 말 걸고 웃으면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상황 하나라도 모르고 지나가시면 다음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경험 떠오르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꼭 남기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길거리에서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휴대폰을 건네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무료라는 말에 끌려 낯선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고요. 그리고 며칠 뒤 그분들은 알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내 정보를 모두 가져갔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2년 사이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피해 유형이 보이싱 수법에서 바로 길거리 직접 접근 범죄가 아주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전화나 문자 사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경계하시잖아요. 모르는 번호는 안 받고 이상한 문자는 바로 지우시고요. 그런데 길에서 직접 다가오는 사람한테는 왜 그렇게 무방비일까요? 이게 바로 범죄자들이 노리는 부분입니다. 요즘 범죄는 전화나 문자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사람 많은 거리, 관광지, 은행 앞, 마트 주차장, 심지어 집 근처 공원까지 들어왔습니다. 범죄자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시니어 세대는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길에서 누가 말을 걸면 잘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접근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조심하니까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상담하다 보면 조심하던 분들도 당하십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들은 조심하는 사람도 방심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절하게 다가오고 급하지 않게 대화를 이어가고 신뢰를 쌓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 한 번에 가져갑니다. 카드, 정보, 돈까지. 또 하나 오해가 있습니다. 길거리 범죄는 밤에만 일어난다는 생각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대낮에 사람 많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안전하다고 느끼시잖아요. 범죄자들은 그 안전하다는 착각을 이용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기 쉽고 피해자도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접근은 단순 절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화를 통해 관계를 만들고 생활 동선과 집 구조, 출입 습관까지 파악합니다. 그러다가 침입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길거리에서 시작된 친절한 만남이 결국 집안 피해로 확장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직접 상담하면서 여러 번 확인한 패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대의 새로운 예의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요즘 실제로 늘고 있는 길거리 직접 접근 범죄 수법을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이 나를 지키는 행동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비슷한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최근 상담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62세 박은영님 이야기입니다. 박은영님은 혼자 외출하던 중 길에서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었고 상황이 자연스러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사진은 몇 초 만에 찍고 휴대폰을 바로 돌려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무 이상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휴대폰 케이스를 확인했을 때 안에 넣어두던 카드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휴대폰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카드를 빼갔을 거라고는 바로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카드 사용을 즉시 중지해 큰 금전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길에서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 불안함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이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휴대폰을 그대로 돌려주기 때문에 현장에서 피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요즘 길거리에서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 접근 수법들을 사례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법은 도움을 가장한 접근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기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거 좀 들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보통 30대에서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고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접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다가오면 경계심이 덜하거든요. 한국소비자원에서 2023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시니어 대상 길거리 범죄 중에서 도움을 가장한 접근이 전체 38%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전화 사기보다 비율이 높아요. 왜냐하면 전화는 이제 많은 분들이 조심하시잖아요. 그런데 길에서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한테는 아직도 방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수법의 핵심은 짧은 순간을 노린다는 겁니다. 휴대폰을 건네받는 3초에서 5초 사이에 케이스를 열어서 카드나 신분증을 빼갑니다. 가방을 들어드린다고 하면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하고요. 길을 물어본다면서 가까이 다가와서 주머니 안을 슬쩍 확인합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요. 실제로 2024년 최근 서울시에서 공개한 생활안전 관련 자료를 보면 관광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길거리 접근 범죄가 이전보다 뚜렷하게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지 근처에서 많이 발생했고요. 남산, 경복궁, 명동, 홍대 이런 곳들이요. 사람이 많으니까 오히려 범죄자들이 활동하기 쉬운 겁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쉽고 피해자도 의심을 덜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누가 다가와서 도와준다고 하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고 바로 자리를 피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절대 건네지 마시고요. 가방도 절대 맡기지 마세요. 이게 무례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행동입니다. 진짜 도와주려는 사람이라면 거절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두 번째 수법은 ATM 앞 접근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다루는 순간이잖아요. 범죄자들은 이 순간을 정확하게 노립니다. ATM 앞에서 혼자 계신 시니어분들을 발견하면 옆에 바짝 붙어서 도와드릴까요? 하고 말을 걸어요. 비밀번호 누르시는 거 어려우시죠? 하면서요. 이때 노리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비밀번호를 훔쳐보는 거예요. 옆에서 슬쩍 화면을 보거나 손가락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둘째는 카드를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도와드린다면서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비슷하게 생긴 다른 카드로 바꿔치기해요.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나중에 카드를 쓰려고 할 때 알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2023년 하반기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ATM 관련 범죄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특히 시니어 피해자 비율이 전체의 73%였어요. 왜냐하면 ATM 기계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어르신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느끼시거든요. 범죄자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리는 겁니다. 대응 방법은 명확합니다. ATM 앞에서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마세요. 옆에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이 떠날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아예 다른 ATM을 이용하세요. 혹시 누가 계속 말을 걸면 은행 직원한테 도움받겠다고 말하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말 안 하면 대부분 물러나요. 세 번째는 무료라는 말로 유인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요즘 정말 교묘해졌어요. 길에서 휴지나 물티슈 같은 걸 나눠주면서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혹시 관절이나 혈압 같은 거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하고 물어봐요.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디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떠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데려가는 곳은 대부분 건강 관련 제품을 파는 곳이에요. 처음에는 무료 검사, 무료 상담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 제품 사시면 좋아지실 거라면서 고가 결제를 유도합니다. 수십만 원에서 심하면 수백만 원짜리 제품까지 팔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카드 결제를 시키거나 할부를 권유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2024년 상반기에 접수받은 피해 상담 중에서 이런 유형이 전체의 29%를 차지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평균 177만 원이었고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당하셨어요.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친절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열리시거든요. 대응 방법입니다. 길에서 무료로 뭘 준다고 하면 일단 받지 마세요. 받는 순간 대화가 시작되고 그 다음부터는 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만약 실수로 받았다면 건강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바로 자리를 뜨세요. 어디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요. 무료 검사 같은 건 보건소나 병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접근입니다. 이게 가장 압질적이에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대부분 신뢰하시잖아요. 구청에서 나왔다, 보건소에서 나왔다, 복지과에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지원금 받으실 수 있다, 점검하러 왔다, 설문조사 중이다 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해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심지어 통장 사본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서류를 작성하라고 하고요. 나중에 연락드리겠다면서 명함을 주고 가는데 그 명함도 전부 가짜예요. 이렇게 모은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범죄에 활용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에 발표한 통계를 보면 공공기관 사칭 범죄가 전년도 대비 68%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을 미끼로 한 경우가 많았어요. 코로나 이후로 정부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범죄도 같이 늘어난 겁니다. 대응 방법은 이겁니다. 공공기관은 길거리에서 개인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 누가 공공기관이라고 주장하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직접 해당 기관에 전화해서 확인하겠다고 말하세요. 이 말 안 하면 대부분 바로 사라집니다. 진짜 공공기관 직원이라면 확인받는 거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는 동정심을 노리는 방식입니다. 이건 정말 마음이 아픈 수법이에요. 왜냐하면 착한 마음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길에서 다가와서 불쌍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설을 운영하는데 후원이 필요하다. 아픈 아이들을 위한 기부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서명이나 후원을 부탁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서명만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서명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 달에 10,000원만 후원해 주시면 된다. 지금 카드로 바로 등록해 드릴 수 있다 하면서 즉석에서 결제를 유도해요. 심지어 카드 단말기까지 들고 다닙니다. 한국기부문화연구소에서 2024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길거리 모금 사기가 전체 기부 관련 사기의 41%를 차지했습니다. 피해자 중 62%가 60대 이상이요. 평균 피해 금액은 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였는데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 계속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응 방법입니다. 진짜 단체라면 길거리에서 즉석 결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단체는 홈페이지나 공식 계좌가 있습니다. 만약 정말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그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단체를 확인한 뒤에 하세요. 길거리에서 카드 결제 요구하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친분을 쌓는 방식입니다. 이건 시간이 좀 걸려요. 한 번 만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우연을 가장해서 만납니다. 산책하시는 길목에서 자주 마주치고 마트에서 우연히 만나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친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집 근처까지 따라오기도 해요. 바래다 드린다면서요? 이 과정에서 집 위치, 혼자 사시는지, 출입시간, 이런 정보들을 모두 파악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거나 투자를 권유하거나 심지어 집에 침입하는 경우까지 있어요. 경찰청에서 2023년에 발표한 통계를 보면 이런 방식으로 시작된 범죄가 전년도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대상 범죄의 48%가 이런 식으로 친분을 쌓은 뒤에 발생했어요. 피해자들은 그 사람을 친구나 이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대응 방법입니다. 자주 마주친다고 해서 친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계속 말을 걸어온다면 의심해 봐야 해요. 그리고 절대로 집 근처까지 따라오게 하면 안 됩니다. 바래다 준다고 해도 거절하세요. 집 위치는 정말 중요한 개인정보예요. 일곱 번째는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일부러 부딪히는 방식입니다. 이건 순간적으로 주의를 분산시키는 수법이에요. 앞에서 누가 물건을 떨어뜨리면 자동으로 시선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바로 그 순간 뒤에 있던 공범이 가방이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겁니다. 또는 일부러 부딪히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요. 괜찮으신지 확인하는 척하면서 몸을 만지는데 그 순간 주머니 안에 있는 지갑이나 휴대폰을 빼갑니다. 이게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서 당하고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경찰청에서 2024년 상반기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런 방식의 소매치기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2%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사람 많은 곳에서 많이 발생했어요. 시니어 피해자 비율이 67%였습니다. 대응 방법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가방을 앞으로 메시거나 손으로 꼭 잡으세요. 누가 부딪히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면 일단 내 소지품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뒤에 누가 바짝 붙어 있으면 자리를 옮기거나 벽 쪽으로 비켜서세요.
8번째는 긴급 상황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건 시간적 압박을 주는 수법이에요. 갑자기 다가와서 급한 일이 생겼다. 전화 좀 빌려달라. 돈 좀 빌려달라 하면서 다급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긴급 상황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전화를 빌려준다면서 휴대폰을 건네받으면 그대로 들고 달아나거나 아니면 잠깐자 사이에 개인정보를 빼내고 돌려줍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일단 빌려주고 나중에 갚겠다고 하는데 물론 연락이 끊겨요. 심지어 자기 물건을 잠깐 맡아달라면서 가방이나 짐을 맡기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안에는 불법 물건이 들어있어서 맡은 사람이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접근을 받았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정말 효과가 있다고 확인한 방법들이에요. 첫째,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무시하는 게 신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는 낯선 접근에 대응하지 않는 게 스스로를 지키는 행동이에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세요. 계속 따라오면 큰 소리로 하지 말라고 하시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어폰을 끼고 다니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로 음악을 듣지 않아도 돼요. 이어폰만 끼고 있으면 말을 걸어도 안 들린다는 신호가 되니까 범죄자들이 접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 주변 소리는 들을 수 있게 볼륨을 낮추시거나 한쪽만 끼시는 게 좋고요. 둘째, 휴대폰과 가방은 몸쪽으로 꼭 잡으세요. 이건 습관처럼 만드셔야 해요. 걸어 다니실 때 가방은 앞으로 메시거나 손으로 꼭 잡으시고요. 휴대폰은 주머니 깊숙이 넣으시거나 가방 안쪽에 넣으세요. 특히 사람 많은 곳에서는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소지품 쪽으로 손이 가게끔 의식적으로 연습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는데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정말 많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요. 셋째, 무료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거절하세요. 길에서 공짜로 주는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지든 물티슈든 샘플이든 일단 받지 마세요. 받는 순간 대화가 시작되고 거절하기 어려워지거든요. 만약 이미 받았다면 건강이나 제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바로 돌려주고 가세요. 어디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요. 무료 검사나 상담 같은 건 보건소나 병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데려가려고 하는 곳은 대부분 물건을 팔려는 곳이에요. 그 자리에서 고가 제품 결제를 유도할 겁니다. 넷째, 공공기관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피하세요. 이 말 한마디면 대부분 물러납니다. 진짜 공공기관 직원이라면 확인받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오히려 의심하지 않고 바로 개인정보를 주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만약 상대방이 신분증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믿으면 안 됩니다. 신분증은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 해당 기관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이런 직원이 나와 있는지 확인하세요. 진짜라면 문제 없을 거고 가짜라면 그 순간 사라질 겁니다. 다섯째, 집 근처까지 따라오는 친절은 절대 허용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친해진 사람이라도 집 위치는 알려주면 안 돼요. 바래다 준다고 해도 거절하시고요. 만약 계속 따라온다면 집으로 가지 마시고 사람 많은 곳이나 경찰서 쪽으로 가세요. 집 주소나 동선 같은 정보는 정말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범죄자들은 언제 집에 계시는지, 언제 외출하시는지, 혼자 사시는지 같은 걸 파악해서 침입 범죄로까지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절한 사람이라도 집 근처까지는 절대 따라오게 하면 안 됩니다. 여섯째, ATM 앞에서는 혼자 하세요. 누가 도와주겠다고 해도 필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계속 옆에 있으면 은행 직원한테 도움받겠다고 하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누를 때는 손으로 가리면서 누르시고요. 카드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건네지 마세요. 만약 ATM 기계 사용이 정말 어려우시다면 창구로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안전이 더 중요하거든요. 요즘은 은행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창구 이용하세요. 일곱째, 즉석에서 결정하지 마세요. 서명이든 결제든 후원이든 그 자리에서 바로 하지 마시고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세요. 진짜 좋은 제안이라면 나중에 해도 똑같아요. 오히려 지금 당장 결정하라고 압박하는 게 수상한 겁니다. 특히 카드 결제를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길거리에서 즉석 결제를 요구하는 건 대부분 사기예요. 제대로 된 단체나 회사라면 나중에 입금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덟째, 이상하다 싶으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큰 소리로 이 사람이 계속 따라온다,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면 범죄자들은 대부분 도망가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움 요청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요즘은 편의점이나 약국 같은 곳에서도 도움을 요청하면 경찰에 신고해 줍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싶으면 가까운 가게로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시죠. 예전에는 길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의심하는 게 신뢰라고 배웠습니다. 어른들한테 예의 바르게 대하고 친절에는 친절로 답하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 착한 마음을 계산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낯선 접근 앞에서 한 번 더 멈추고 거리를 두는 게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잘못 대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카드나 개인정보가 유출됩니다. 둘째, 고가 제품을 강매당하거나 사기를 당합니다. 셋째, 집 동선과 생활 습관이 노출돼서 침입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오래 남습니다. 다섯째, 한 번 당하면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피해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대응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범죄를 시작 단계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내 정보와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셋째, 주변 가족과 지인들도 함께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불안감 없이 외출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지금부터 길에서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 대답하지 말고 그냥 지나치세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겁니다. 둘째, 가방과 휴대폰을 몸쪽으로 꼭 잡는 습관을 만드세요. 누가 가까이 오면 자동으로 손이 가게끔 연습하세요. 셋째, 무료, 지원금, 도와드릴게요. 이런 말이 나오면 바로 거절하고 자리를 피하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꼭 가족들과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어르신들한테 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함께 공유하면 더 많은 분들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도 가장 안전한 방법은 혼자 다니시지 마시고 친구나 가족 동료들과 같이 다니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경험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경험을 나누면 더 많은 분들이 안전해질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계속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